백만 유튜버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상, 성공한 성형외과 전문의 여정우. 유튜브로 얻은 수익 죄다 기부했지. 인성이면 인성,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펀치란 외모에 재치까지 가지고 있는 그가 수술 중 어떤 사고가 일어난 듯 보입니다. 환자의 심정지가 찾아오고 그리고 누군가는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피고인은 본인의 병원엔 항응고제를 절대로 두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과연 병원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약병이 발견되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고인의 지문 역시 감식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닥터 슬럼프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2009년 부산의 한 동네. 한창 벌어지는 이 잔치는 하늘이가 전국 1등 해보니까 뭐.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한 하늘을 위한 잔치. 근데 방금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하늘이 아이가 공부할 시간 1분이라도 더 벌겠다고 저래 뛰댕긴다. 하늘은 잘 때 빼고는 책에서 손을 놓지 않으며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고 옷, 양말, 속옷 전부 다 요일별로 정해서 입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으려면 속이 편해야 된다고. 음식은 맛을 떠나 무조건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7분 만에 후딱 못 보고 공부에 미치고 순수하게 공부로만 딱 17시간 꽉꽉 채워야지만 잔다 아이가. 공부 저거를 그냥 뭐 난년이다 난년. 공부를 위해 태어난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1년 전 남편을 여윈 그녀는 이 조기가 멸치가 미를 말라깽이를 사왔노.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고모들에 의한 시집살이에 시달리지만 그녀에게는 하늘이 있기에 이런 삶도 버틸만 했습니다. 이참에 공장 팔아비자는데 와 답이 없노. 아버님께서 저희들 물려주신 긴데. 그리고 시아버지가 하늘의 가족을 위해 남겨둔 오뎅 공장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하는 고모들. 언니 니는 30%, 나는 와 20이냐고. 당사자는 생각도 없는데 이들끼리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 와중에 하늘은 하던 공부에 집중하는 미친 집중력을 보입니다. 그때 하늘이 정해둔 식사 시간 7분이 되자 엄마, 공장 팔자. 지금 무슨 소리? 어차피 많이 간다 이가. 공장을 팔자고 아빠도 없는데 드릅은 시집살이 그만하고. 사이다를 날려준 뒤 한국대 의대 가라며. 가자, 서울.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야야야, 우리 반에 전학생 온대. 그렇게 영원고로 전학을 오게 되는 하늘. 이번에 정우랑 같이 모의고사 만점 받은 걔래. 걔가 전학 왔대. 그녀의 소식에 동요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의 만점자 정우야. 인트로의 레전드 의사 여정우. 우리와 함께 지낼 아주 굉장한 친구가 전학을 왔다. 정우가 하늘의 등장에 동요한 것은 뭘 또 저런 걸 걸고 그래? 인증샷 찍고 싶게? 그가 타고난 머리로 항상 전교 1등을 유지해오던 전국급 인재였기 때문이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전교에 2명의 1등은 없다. 그렇게 고교 시절 내내 이어질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니 부산에서 왔대니. 진짜 부산은 급식 메뉴가 성게알밥에 해초 무침. 부산이라는 출신 때문에 이어지는 장난 섞인 질문 속 야 너 진짜 모의고사 끄지라. 진짜 궁금한 것을 물어본 정우의 질문은 묻혀버리고 공부하는 거 안 보이나? 끄지라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그렇게 둘의 첫인상은 최악으로 시작합니다. 나만의 걔 진짜 공부에 좀 미친 것 같아. 게다가 정우는 자신과는 다른 하늘의 새로운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저렇게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해줘야 더 많이 더 오래 공부할 수 있더라. 남들 쉬는 시간에는 운동, 쟤 지금 뭐 먹냐? 애들한테 들었는데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을까 봐 가루만 먹는데. 남들이 물에 타먹는 건 가루채로. 정우 학생 오랜만에 1등으로 오네. 요즘 저 학생 1등으로 오잖아. 남들이 잘 시간에 등교하는 하늘을 보며 조심해 정우 학생. 정우는 경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 나는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한다면 여태껏 술술 풀려온 인생처럼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 믿었고, 그 시절 나는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서로를 통해 높은 곳을 보며 달려온 두 사람이지만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대 의대에 간 것도 우리 중 한 명뿐이었다. 높은 곳에 올라간 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야 맞다. 한국대 의대에 들어간 것은 정우였죠. 보건복지부 장관상, 성형외과 전문의 여정우. 정우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병원을 개업해 장관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들이 나를 처음으로 본 건 해외 의료봉사 다큐멘터리에서였다. 실력과 비례하는 뛰어난 외모까지 더해져
보다 쉬운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은 구독자 1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라는 엄청난 인기와 유튜브로 얻은 수익 죄다 기부했지. 게다가 쉼터 자원봉사를 학생 때부터 10년째 했댔지. 인성까지 갖춘 의사로 마스크팩 런칭에 프렌치병원 10수개까지 그야말로 출세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발 동창회 같이 가자. 나 봐서 갈게. 나 수술 잡히면 못 가는 거 알잖아. 쫄았냐? 나만 올까봐? 야, 계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런데 하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수능 날 뭐 살짝 삐끗해서 뭐 다른 애들 간 것까진 들었는데. 하늘 또한 한국대는 아니지만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야, 겁나게 지독한 애니까 겁나게 지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뭐, 안 그래? 하지만 야!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전공의가 된 하늘은 야, 지금 이 쓰레기 같은 걸 자료라고 하셨어? 어? 쓰레기 같은 교수를 만났고 너 이번 논문 리젝트 된 거 알아 몰라? 어? 알고 있습니다. 펠로 2년차랑 논문 썼을 땐 BJA 떡하니 통과됐는데 왜 자네랑 한 건 리젝트 됐다고 생각해? 어? 이거 누구 책임인 것 같아?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애초에 디자인부터 잘못된 논문이었는데 누굴 탓해? 하늘을 괴롭히는 교수는 거기 나만의 선생님 박희진 교수님께서 수술 좀 대신 들어가시라고. 그녀에게 일을 미루는 것이 일상이었고 밴드 썰기 주세요. 그럼에도 하늘은 명실상부 마취과 에이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남 선생 이번 논문 우리 랩에 있는 유창은 선생 이름 올려주는 거 어때? 네? 아니 남 선생 논문 많잖아. 수술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밤새 써내려간 논문을 다른 이에게 넘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교수. 걔네 아버지 이번 선거 나간다더니. 이러한 상황 속 하늘의 몸은 그녀에게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정우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환자로 찾아온 심상치 않은 한 여자. 방금 오신 환자분 다음 주로 수술 잡혔다고 전달받았어요. 정우는 그녀의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인트로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착했어? 다 왔어. 친구와 통화를 하던 하늘은 갑작스레 닥쳐오는 통증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를 앞에 두고 쓰러지고 동시에 정우는 환자를 잃게 됩니다. 수술을 집도한 이는 이른바 스타 의사로 불리며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성형외과 전문의 여모 씨로 현재 의료 과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수술 중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지만 여 씨 측은 수술 시 CCTV가 사고 당시에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녹화가 중지되거나 삭제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장인 정우조차 모르게 지워져 있는 CCTV. 모든 정황이 정우를 가리키고 있고 여정씨, 사망자가 마카오 카지노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들었습니다. 환자의 신부는 정우를 더더욱 죄어왔습니다. 피해자 창빙의 안면 윤곽 수술을 집도하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항응고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항응고제. 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항응고제를 주문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정우의 병원, 즉 성형외과에는 항응고제가 필요 없었지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런데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입니다. 여정우의 병원에서 나온 헤파린 병입니다. 정우가 항응고제를 썼다는 증거였고 병원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약병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지문 역시 감식되었습니다. 정우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피의자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스타회사에서 살인자로 바뀌어버린 정우. 그럼에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왔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순간에 야, 너 우리가 뱉을 돈이 얼마인지 나 알아? 10억이야, 10억! 너 진짜 그 수술 모르는 일이냐?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 또한 정우를 믿지 못했습니다. 뭐해 혼자 정신 맞게. 그런 정우에게 다가오는 경민. 아, 형, 나 진짜 아니야! 어릴 때 정우에게 과외를 해주던 인연으로 이어온 경민은 정우를 믿어주었습니다. 원장님들하고 직원들 퇴직금에 광고 위약금 그리고 프렌치 병원들 손해배상 전금까지 합치면 대충 100억쯤 돼. 나는 최대한 대출 끌어모아서 변호인단 새로 꾸릴 테니까 너는 집, 차, 병원, 주식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해. 그렇게 경민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나마 나아가는 정우. 난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런 한편 담당인가 뭔가 때는 수술한 거 그거는 이제 걔한다. 하늘은 얼마 전 횡단보도에 쓰러질 때 문제가 되었던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에 정부 지원금 받는 거 3년에 10억짜리야 10억! 복귀한 병원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교수의 횡포.
하루 17시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온종일 욕을 먹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럼에도 교수가 되면 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지만 이제야 하늘은 자신이 한계에 다다라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 전에 일이 좀 있었는데 차에 치일 뻔했던 날 그때 그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생각을 했던 하늘. 이 무의식이라는 상자 안에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차곡차곡 담아두었는데 마침 그 상자가 열렸달까요? 나는 외롭고 허탈하다. 나는 비참한 느낌이 든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하늘의 증상은 우울증입니다. 모두 하늘의 우울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가 정서적 탈진의 시기를 겪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번아웃, 슬럼프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야, 내가 우울할 시간이 어딨다고. 내가 뭐? 내가 어때서? 그런데 누구세요? 그때 하늘 앞에 보이는 누군가의 실루엣. 누구시냐고요? 그녀 앞에 선 건 정우였습니다. 넌... 야, 네가 왜? 10여 년 만에 마주한 정우와 하늘.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소녀. 그 시절 내가 극혐했던 소녀. 그 시절 내가 멱살 잡고 싶던 소년. 그 소년을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고등학교 시절 원수였던 둘은 인생 최악의 슬럼프 시기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나 만나러 온 거냐? 설마. 그럼 우리 집에 왜 왔냐? 뭐 꽃 찾으러 왔겠냐? 이곳은 공장으로 판 돈으로 산 그래 뭐야? 그럼 넌 어디 사는? 하늘의 집이었습니다. 새 집이 필요한 정우를 위해 경민이 구해준 곳이었죠. 내 몰락한 인생의 불행 끝판왕 같은 일이라고. 하늘이랑 대체 무슨 사이였길래? 아 걔가 내 고등학교 때 첫사랑? 그럼 절망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정우가 이토록 질색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커피 가루를 털어먹는 그녀가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니 이러다가 이번 중간고사 때 진짜 네가 지는 거 아니야? 나 불안해. 불안하긴 뭐 지가 잘해봤자지. 근데 다리는 왜 떨어? 혹시나 하는 불안감 속에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고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다. 정우는 그 시험에서 난생 처음 이라는 숫자를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정우 선배 전교 2등하고 열받아서 기절했대. 아, 그래서 병원 실려간 거구나. 여정우다.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사건은 잠들어 있던 나의 승부욕을 건드렸고 이후 그 녀석의 유치한 반격이 시작됐다. 정우는 이대로 지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와라. 등교 시간 경쟁은 물론 날 두들 먹어야지. 무조건 하늘보다 많이. 자존심이 걸린 수학 문제 풀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듯 했고 아이고, 정우 나이스. 나이스. 이러한 과거로 그럼 나한테 져서 기절한 놈이 우리 집 옥탑에서 살겠냐? 못 살지. 절대 못 살지. 절대 한 건물에서 살 수 없는 두 사람. 그런데 이 계약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위반할 시 임대인은 하지만 현재 빚밖에 없는 그는 깜짝이야. 그대로 하늘을 찾아갑니다. 할 말이 좀 있어서. 근데 혹시 나 여기 사는 거 불편하면 그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은 네가 좀 참아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너 뉴스 봤지? 나 요즘 소송 중인 거. 아니, 다음 십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그럼 또 복비에 이사비에 여차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냥 살아.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 니과 놈이 살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아니었고 정우 또한 야 됐어.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나가고 만다 그냥. 진짜? 당황한 정우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만 어차피 빚이 37억인데 거기서 몇천 더 붙는 게 뭐. 너 빚이 37억이야? 그녀의 반응에 사실은 100억인데 그것도 집차 주식 다 팔아서 동정심을 유발하죠. 그래서 그 소중한 병원도 내놨는데 그건 또 사고가 난 자리라고 쉽게 나가질 않아서. 하지만 98%인 그녀에게는 그럼 조만간 옥탑에서 나가라. 먹힐 리 없었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시 집을 구하러 다녀보는 정우. 성형외과 여정우 쌤 맞죠? 하지만 집을 구하는데 정우의 유명세가 그게 사모님
이제는 독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주인분과 상의해봤는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점점 하늘의 집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되죠. 다른 한편 근무 중인 하늘. 의대 PK 학생들 실습 피드백 우리 마취과가 꼴찌야 꼴찌. 마취과 교수 중에 내 점수가 제일 낮고. 오늘도 자신의 무능력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는 교수. 교수님, 산부인과에서 연락 왔는데 34세 산모 현재 주수는 36주 4일 된 환자로 그때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데요. 이사장님 따님이시라고. 같이 들어갈 수 있지? 방금 온갖 모욕을 준 교수는 하늘 없이 수술방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라인 잡지. 네. 게다가 혈관 터졌네. 환자 혈관이 너무 약해서 자꾸 터지네. 바늘조차 제대로 꽂지 못하는 교수. 교수님, 이쪽에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결국 뒤처리를 하는 것은 하늘이었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끝낸 하늘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몸 상태를 느낍니다. 우울증에서 오는 신체적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처방은 휴식입니다. 하지만 곧 이거 보시라고요. 교수의 실수 때문에 생긴 손목에 멍. 제가 어제 저희 펠로우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 선생이 라인을 자꾸 터뜨려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언제나 그랬듯 모든 잘못을 하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 하늘은 고개를 숙여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남 선생이 그냥 책임져. 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와. 홀라면 꿇고. 뻔뻔하게 책임까지 넘기려는데 왜 시킨 대로 하라고. 니까지 거 무릎이 뭐라고?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하늘은 그의 말에 제가 몇 년간 참고 일을 못하나요? 또 참으며 가까스로 잡아오던 인내끈이 끊어지는 듯합니다. 저는 교수님처럼 환자 팔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제발 남 탓 그만하시죠. 그렇게 매번 쪽팔리게 제 핑계 대더니 이번엔 대신 무릎을 꿇어달라고요? 당하고만 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미치셨어요? 사이다를 보여준 뒤 이게 진짜 미쳤나. 지금까지 건 무릎은 뭐라고.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줍니다. 다신 이 바닥에 발 못 들게 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아프면서까지 지켜야 될 건 없습니다. 스스로를 올가매던 병원에서 보란듯이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늘. 그렇게 사직서를 낸 하늘의 소식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의 하나뿐인 친구 홍란도 듣게 되고 아니 왜 그만뒀어 병원을 왜? 안 돼 가서 병원을 관두다. 어머니 또한 알게 됩니다.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대체 왜 그만둔 거고?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휴가를 내면 되지. 평생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랑 대화를 풀면 될 걸. 그 좋은 병원을. 누구한테 좋은 건데? 나 엄마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병원에서 굴욕스럽게 일해. 하늘은 자신이 병원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욕 안 먹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노? 어머니는 딸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그런 어머니 말에 계속 욕먹으면서 불행하게 아프게 내 몸 축내가면서 살걸. 하늘은 상처받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 우울증이래. 결국 자신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리 없다. 어머니 또한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니를 최고로 키웠다. 누구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다 우울증 걸려도 니는 절대 아니다. 나는 아프지도 못해. 하늘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까지 하늘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만 같은 어머니.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정우. 조금 뒤 야 남하늘, 뭐 소주 한잔 할래? 아니. 하늘은 그의 말을 거절하지만 나 오늘 너무 울적해서 누군가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정우는 자신을 핑계로 하늘을 데리고 가려 합니다. 3병 정도 깔 거면 가. 3병? 꽤나 큰 각오라고 술을 마시게 되는 두 사람. 내가 술 더 세지? 아니거든. 둘의 경쟁심은 술자리에서도 타오릅니다. 네가 이긴 걸로 쳐라. 불쌍해서 봐준다. 뭐야? 그렇게 취중 진담이 나오며 나야 내가 지르고 나온 거지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넌 본의 아니게 누명 쓰고 있잖아. 듣게 되고 너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나쁜 짓 하고 뻔뻔하게 우길 놈은 아니니까. 정우는 하늘에게서 위로받게 되고 우울증인가? 미안하다. 우울증은 내가 아니라 넌데. 자신이 하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도 말하게 되죠. 나는 있지 가장 먹고 싶은 건 아꼈다가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행복도 그렇게 미뤘어. 교수가 되면 맛있는 것도 더 맛있겠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도 미뤄두었지만 근데 이게 뭐냐? 실컷 일하고 얻은 게 우울증이라니.
열심히 살아온 만큼 우울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거 우울증이랑 불안장 약이래. 이런 것이 하늘의 방에 숨겨진 그것도 모르고. 약을 발견하며 하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걸 후회하죠. 하늘아, 엄마는 훌륭한 딸보다 안 아픈 딸이 더 좋다. 네가 무엇이든 엄마는 널 사랑하고 아낀다. 어머니는 진심을 전하고 뭐야 왜 울어?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는 하늘. 아니 네가 우니까 나도 눈물 날라 그러잖아. 그리고 눈물을 참아온 건 정우도 마찬가지였죠.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그를 껴안은 내 자신을 원망하겠지만 그날 그녀에게 빌려온 온기는 너무 따뜻해서 그 순간만큼은 온갖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긴 의사이기 이전에 동창이자 원수였으며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위로받게 됩니다. 다음 날 미친놈아. 이불킥과 함께 일어나는 정우. 두 사람은 서로를 보기 굉장히 민망했고 안녕. 오랜만이다. 우리 어제 같이 술 마셨잖아. 그렇지 참. 어제는 내가 술이 좀 과했어. 원래 알코올이 들어가면 전두엽이 마비돼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거 너도 알지? 그럼 알지. 아주 빠르게 전두엽 단속 잘하고 술도 조심하고 서로 다치도 말자. 어젯밤의 일을 합의합니다. 그래. 그럼 너도 얼른 잘 꺼져. 응. 야 너 왜? 나가던 길 아니었어? 맞네. 그럼 나 잘 꺼질게. 어색함을 뒤로하고 들어간 집 또한 어제 싸운 일 때문에 어색해져 있었죠. 그때 누나 우울증이라며. 하늘의 동생이자 백수인 바다가 정적을 뚫고 백수 된 김에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나 봐봐. 일 안 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이거 얼마나 좋아? 어? 우울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이건 시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계속 오픈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계속 언급하고 가족들끼리 도와주고 그래 빨리 낫지. 해결하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사랑받기 위해. 하늘은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보니까 요즘 슬플 때도 파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건 내가 개발한 우울증 파티. 바다가 쏘아올린 공을 시작으로 이건 우울증에 좋은 붉은살 생선. 삼촌까지 합류해 가족들의 응원이 시작되고 한편 재판을 준비 중인 정우. 근데 그런 약병이 도대체 어떻게 저희 병원에서 나왔는지 그게... 저희도 그게 의문이라 쓰레기통 주변 CCTV도 몇 번이나 살펴보고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뷰까지 해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항응고제에 대해서는 반박할 증거가 없었지만 다음 주 2차 공판 때는 강진석 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날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과 원장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 좀 의심스러웠거든. 그는 사실 참고인 조사도 혼자 거부했다고 하고 증인들 중에 유일하게 조사를 거부했었고 사건 당일 어레스트 상황에서도 동의조차 없는 모습에 의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조사는 다 거부해놓고 갑자기 증인은 왜 선다는 거지? 그런데 같은 시각 정우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는 누군가. 하지만 저기요. 심부름을 하러 옥탑에 올라온 바다에 의해 형! 침입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일단 없어진 물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둑이 들었는데 없어진 게 없네요. 침입한 목적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때 상처 치료 그렇게 날림으로 해도 돼? 하늘이 찾아오고 어제 일로 나도 너 보기 좀 뻘쭘한데 그렇다고 동창을 창문 뚫린 방에서 자게 할 정도는 아니야.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이들. 너 도둑 든 거 신경 쓰이지? 예산일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알았어? 검은 정장만 봐도 조폭이 보복하러 온 건가 싶다며. 지난밤 울고 웃으며 속마음을 털어놨던 정우. 우리 솔직히 조폭이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이겠지. 여기 짜치게 집이나 없겠냐? 그런데 아니 진짜 조폭이면 막 끌고 가서 폐건물 같은 데서 푸대자루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때리고. 안심시키는 방식이 너 티야? 98%의 티였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판 준비나 잘해. 잘 될 거야. 네 잘못 아니잖아. 아무튼 하늘의 집으로 들어오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러 갈래? 두 사람은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그때 구급차 소리가 들려오자 뭘 그렇게 쳐다봐? 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다는 죄책감이 드는 하늘. 이왕 쉬는 김에 좀 재밌게 지내봐. 너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 쉬는 걸 거 아니야.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하지만 밤새도록 논문 읽고 싶긴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같아. 야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밤새도록 논문을 읽어. 공부만큼 노는 것도 잘했던 정우는 그녀에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죠. 일단 우리 떡볶이 먹고 오락실 가고 노래방 가자. 또 고딩 때부터 오락실도 가고 떡볶이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며. 술 마시며 하늘이 했던 이야기를 활용해 근데 이젠 할 일이 없네. 없이 놀아도 된다는 얘기지. 직접 하늘을 놀아주기로 합니다.
우선 1차는 떡볶이. 야 이거 겉봐. 매운 거 먹으니까 스트레스 확 풀리지? 당연하지. 뇌는 매운맛을 통각으로 인지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니까. 의학과 삶을 연결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녀를 데리고 오락실로 데려가죠. 막 뿅뿅거리고 막 불빛을 char하는 것이 아나전도 피지를 자극하는 것도 같고. 난생 처음 게임을 해보는 하늘. 야 너 처음 하는 거 맞아? 왜 잘해? 게임이 끝나고 노래방에서의 하늘의 선곡은 아이고 미안. 실수로 눌러버렸네. 속세와 멀어져 있는 그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이때 가창시험 잘 보려고 1000번 넘게 연습한 노래긴 한데. 그래도 노래방에 왔으면 가요를 불러야지. 나 사실 아는 가요 하나도 없어. 이 말을 하늘이 하니까 할 말이 없는 정우. 그래도 이렇게 노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늘에게 신기한 경험이자 잊지 못할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재밌었다. 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열심히 산 거지. 등신같이 산 거지. 최선을 다해 산 거지. 지금의 무너진 상황에 자책하는 하늘에게 그럼 어차피 이렇게 쓰러진 김에 힘내라고? 아니 힘내지 말고 쓰러져 있으라고. 흔한 위로가 아닌 우리 쓰러진 김에 좀 쉬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해주는 정우. 나는 꽤 거창한 위로를 받길 원했다. 하지만 쓰러진 채 있으라는 말도 안 되는 위로가 오늘 밤은 나를 편히 잠들게 해줄 것 같다. 슬럼프를 겪으며 처음으로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하늘은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의미 없이 살아온 삶에 기대를 품기 시작하죠. 마카오 카지노 상속녀 사망 사건 2차 공판이 그런데 다음날 내가 의사병원에서 본 것 같다 했잖아. 그냥 성형외과 의사 여정우였어. 정우가 현재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고 성형수술 도중에 환자가 사망해서 지금 의료소송 중이거든. 그리고 그런 이들의 대화를 들어버린 정우. 근데 그런 사람 우리 집에 들어도 되는 거야? 가만. 이러다 피의자 의신처 제공했다고 우리까지 조사받고 나중에 그러면 어떡하지? 에?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수가 돈도 많네. 과일도 사 먹고. 뭐야? 왜 그래? 그만 가. 하늘에게 다시 선을 긋고 내가 잠시 갑자기 달라진 그의 태도에 내 처지를 잊고 있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옥탑 총각 지금 소송 중이라며. 어머니와 바다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혹시 들었니? 잘 몰라서 하는 얘기. 무언가 해명 아닌 위로를 해주려 하지만 잠깐. 나 여정부는 모르잖아.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죠. 게다가 정우에게 들려오는 또 다른 안 좋은 소식. 강진석 원장님이 갑자기 증언을 거부하셨어요.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과 원장 진석이 갑자기 출석을 거부합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재판이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 정우는 곧장 진석의 병원을 찾아가 보는데요. 여기 강진석 원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원장님 오늘부로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병원을 그만둔 진석. 이 새끼 처음부터 엿먹이려고 증인 선다고 한 것 같아요. 곧 재판이 열리지만 그를 찾아낼 방법은 없었죠. 피고인 여정우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증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감싸주려다 자칫 위증의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거나 예상했던 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석의 출석 여부. 금일 공판을 더 진행할 수는 없고 차회기일 지정하겠습니다. 그때 증거 가져왔어요. INR ES 사모도 사망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정우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쉽게 말해 피를 묽게 만든 약물이라 기운이 없던 정우를 위해 그의 사건을 모두 훑어보며 아무리 와파리를 장기적으로 복용했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이 과다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아닌데.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고 찾았어. 적정 치료 용량으로 와파린을 사용한 환자가 수술 도중에 과다 출혈로 사망한 일이 인도에서 있었는데 수술 이전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던 정우의 환자 사례와 똑같은 사례를 온갖 논문을 읽었던 기억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었죠.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만 그 증거는 체부를 보류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증거로 재판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증인이 불타는 중이다. 정우는 자신의 편이 곁에 있음을 하늘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퇴직금도 들어왔으니까 치료비까지 얹어서 진짜 세게 쏠게. 지난번 자신이 위로받았던 것을 갚으려는 하늘. 오늘은 진짜 끝도 없이 놀아보자. 아침에 뜰 때까지. 야 그럼 그냥 해 뜨는 거 보러 갈래? 두 사람은 뜻밖의 즉흥적인 여행을 나서게 됩니다. 나 번호 줘. 내 번호? 왜? 가끔 놀자. 동창 말고 친구하자. 그동안 동창이라고 관계를 정의내려왔던 선을 없애고자 하는 정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두 사람은 그래?
그러던지 뭐. 다시 친구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힘겨워하고 있다는 건 안다. 너를 위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너도 조금은 괜찮아질까? 곧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누나, 옥탑 형이랑 같이 속초간 거였어? 마침 홍란이 하늘을 만나러 와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옥탑에 이사 왔다는 네 첫사랑? 홍란은 지난번 하늘이 해준 정우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늘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네 첫사랑이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우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첫사랑 아니고 그냥 친구야. 뉴스에서 나온 게 다가 아니고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사건이고 무엇보다 친하게 지내도 될 놈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나도 판단할 줄 안다고. 하늘은 홍란과 가족들에게 정우에 관해 해명하지만 내가 정말 남하늘의 첫사랑? 아무튼 시작된 정우의 설레발. 그때 누구세요? 나야. 하늘이 정우를 찾아오는데요. 논문 찾다가 발견한 자료들인데 너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하늘의 끝없는 친절에 그래. 이렇게 밤새 자료 찾아주는 게 어디 쉬워? 김칫국을 그대로 들이키고 참, 이따 시간 돼? 특별한 건 없는데. 왜? 그럼 이따 저녁에 쇼핑 가는데 같이 가자. 훅 들어오는 데이트 신청. 갑자기 쇼핑은 왜? 아니, 그냥 뭐. 뭐야? 왜 쑥스러워해? 하늘의 이 태도. 첫사랑이면 괜히 막. 눈부셔. 뭐야? 나였네. 사고 후 오랜만에 돌아온 자신감과 뭐가나. 얘가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칙칙해. 정성 들여 준비하는 데이트룩. 그렇게 하늘을 만나러 나서는데요. 근데 햇빛 하나 없는 이 밤에 모자는 왜 썼어? 사람들이 알아보면 괜히 수군거릴까 봐. 옷을 고르는 와중에도 정우는 너 쪽팔릴까 봐 썼다고. 하늘을 걱정했습니다. 나 때문이면 괜찮아. 그냥 벗어. 벗어. 벗으라니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로맨스 클리셰. 두 사람은 얼마 전에 정했던 친구라는 호칭의 선을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뻐. 이게 예뻐. 그리고 옷을 고르기 시작하는 하늘. 아직도 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래서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거.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때? 예뻐? 예쁘지. 정우였습니다. 옷이 많이 예쁘네. 그리고 곧 할 말 있어. 정우가 기다리던 시간. 나 있지. 사실은 지금까지의 설레는 분위기와 함께 내일 소개팅해. 당황스러운 정우. 뭐라고? 홍란에 의해 소개팅을 받기로 했던 하늘. 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원래 소개팅은 막 이렇게 갑자기 몰아붙이는 거래. 소개팅룩 사는데 따라가자고 말 못하겠더라고. 소개팅룩? 검색해보니까 그건 남사친한테 물어보는 게 직방이라길래 너 데려왔지. 정우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별로 해본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 말대로 앞으로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아하. 게다가 소개팅의 발단은 정우였고 걔 아까 홍란이 봤지? 네가 내 첫사랑이라고 헛소리하던 걔. 걔가 원래 그렇게 좀 주책이야. 되게 웃겼지? 맞아. 결정타까지 얻어맞습니다. 잘 된 거야. 그 뭐 첫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부담스러워했잖아. 정우는 또 한 번 이불 기계 순간을 맞죠. 그렇게 다음날 소개팅에 나가는 하늘. 뭐하는 놈? 뭐하는 남자냐?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좋은 놈? 좋은 남자 나오길 바라마. 정우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뒤 여정우! 소개팅을 마치고 돌아온 하늘. 왜? 왜긴 뭐가 왜야? 친구를 봤으면 아는 척을 해야지. 더구나 친구가 소개팅을 다녔으면 어땠냐? 마음에 들었냐? 또 볼 거냐? 뭐 그런 거 묻는 게 예의 아니야? 난 원래 예의 없거든.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소개팅 완전 별로였어. 가장 바랬던 하늘의 한마디에 정우의 기분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안 됐는데?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는 두 사람. 진짜 모르겠다. 지금부터 재밌게 살아야지 했거든. 그래서 소개팅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 하늘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잘 살고 싶었거든. 너도 잘 지낼 수 있어. 정말 일도 다시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의사 구하는 그 사이트 거기에 이력서 넣어봐. 그래도 술 기운이 덜져 두 사람의 텐션도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게 다음날. 여보세요? 에? 야! 왜? 나 어제 술 취해가지고 화번에 있는 의료원에 이력서 보냈더라고. 하늘은 저 멀리 경상북도로 정말 지원서를 넣어버렸고 면접 보러 오래. 심지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긍정적인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룻밤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꾸만 조급해진다. 일하고 있는 친구가 부러웠으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던 하늘. 커피 잘 마셨어? 그런 하늘을 보며 면접룩은 사람이 조언을 구하러 올 땐 이미 결심을 하고 오는 거래. 정우는 그녀가 넌 어딜 가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잘할 거야. 응원을 해줍니다. 면접 잘 보고 와라. 화번으로 향하는 하늘. 그런데 거기 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 아침에 연락 오셨더라고. 남하늘 선생 거기 있었던 거 맞냐? 그래서 그 사실대로 얘기했지. 교수님하고 불화 있었다고. 하늘과 같은 병원의 선배이기도 한 경민은 화번의 병원장에게 교수 걷어차고 나온 거 하며 동기들하고 못 어울린 거 하며 앞뒤 상관 없이 안 좋은 말을 전했고 아니 사실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다 말했어야지. 그 교수가 논문 가로챈 거, 애 괴롭힌 거, 연금이 퇴직금 빼돌린 거까지 전부 다. 정아 너 왜 그래? 애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 화번으로 간 하늘은 죄송한데 선생님 오늘 면접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원장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야 여정우, 나 면접 못 봤어.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자신을 응원해줬던 정우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하늘. 그때 한 걸음에 달려서 네 잘못 아니야. 다시 한번 하늘의 곁에서 위로가 되어줍니다. 병원장한테 나에 대해 말한 게 경민 선배라는 거잖아. 경민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게 되는 하늘. 이 바닥 좁아서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나중에 알게 돼서 문제되면 너 더 힘들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있잖아, 나 왜 데리러 왔어? 그리고 하늘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아무리 친구라도 여기까지 온다는 게 말이 돼? 관광하러 왔다 왜? 대충 핑계를 대는 그의 말에 다음 분이요. 네? 왜? 관광하러 왔다며?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서는 정말 관광을 해야 했고 괜찮? 뭘 집었어? 이들의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저기까지 늦게 도착한 사람이 딱밤 맞기 어때? 그래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하든가. 너와 나의 체급 차이를 생각해서 나한테 어드밴티지 준 거거든.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이리 와 당장 이마대. 알았어 때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늘을 좋아하는 듯하고 친구와 썸 그 사이 어디쯤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오늘 고마웠어. 응? 너 아니었음 질질 짜고 있었을 텐데. 잘 왔다고. 그리고 막차를 타러 오는 둘. 그런데 두 사람의 앞에 쓰러지는 한 노인. 저희 아빠가 예전에 그 심근경색 때문에 수술하셔가지고 그거 페이스메이커 그거 달고 있는데 근데 기계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거 틀린 것 같은데. 정우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요.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더는 움직이지 못하고 여정우, 제세동기 좀. 하늘이 심폐소생술을 넘겨받고 응급처치를 잘 시행하여 다행히 목숨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그나저나 우리 막차 놓쳐서 어떡하냐? 하지만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고 차고 가자. 한 곳은 방금 대실이 끝나서 청소 중이라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두 사람은 잠깐 같은 방에 있게 됩니다. 냉장고다. 편하게 앉아. 알았어.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야, 난 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남자라기보다는 그냥 인체, 생명, 단백질 뭐 그런 느낌? 야, 너 지금 나 단백질로 본다 그랬냐? 그럼 남자로 봐주길 바래? 애써 정우를 부정한 뒤 앉아서 맥주나 까. 술을 마시죠. 오늘 참 대단한 하루다. 근데 아까 기분이 좀 묘하긴 하더라. 어쩌면 너랑 나랑 그분 살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하늘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요. 그 사이 악몽을 꾸는 정우. 정우에게 그날의 일은 트라우마로 남아 매일 밤 제대로 잠조차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왔어. 옆방 청소 다 됐대. 내가 옆방으로 갈게. 푹 쉬고 내일 보자. 정우는 오늘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곁에 하늘이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고스톱 칠까? 아니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너 한 번도 안 쳐봤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스톱을 치게 되는 두 사람. 진 사람 손목 맞기. 어때? 고스톱을 쳐보지 않은 하늘에게 룰을 가르쳐주고 내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거 너 아까 그 세 마리 고돌이. 한 장 더. 오케이. 고.
수고. 하늘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죠. 정우야. 결국 또 하늘에 의해 실패의 경험을 맛보는 정우. 손목 굴절. 괜찮겠니? 우와. 손목은 아프지만 하늘 덕에 무섭지 않은 밤을 보내는 정우를 뒤로 이상했다. 왜 밤에 잘 못 자는지, 왜 함께 있어달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를 수 없는 밤이었다. 하늘은 정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온 뒤 경민이 정우를 불러 한 펜을 건네는데요. 몰카야, 네 병원에 있던. 서류를 챙기러 갔다가 정우의 병원에서 몰카를 발견한 경민. 몰카는 하나가 아니었고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둔 것이 분명했죠. 그 지문 같은 건 남아있겠죠? 몰카의 범인을 찾는다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 홍란과 함께 있는 하늘. 어쨌든 여정호는 너한테 완전히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 홍란은 정우가 화분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늘을 좋아한다고 확신하는데요. 하여튼 주책이야. 하늘은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만 사실 알고 싶긴 했다. 마음이 복잡하고 헷갈린 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정우. 너 뭔데 자꾸 다정해? 아니 왜 자꾸 막 솔직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하늘. 너 나 신경 쓰이지? 사실 너 지금 잘 지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너 혹시 하늘이 좋아하냐? 조금 전 만약에 네가 그런 감정이라면 나는 좀 실망할 것 같다. 너 지금 잘 지내면 안 되잖아. 지금 정우가 행복하게 지낼 시기가 아니라는 경민의 말에 사실 결국 너한테 특별한 마음은 없어. 정우는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헷갈리게 했다면 미안. 하늘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어젠 내가 미쳤었나 봐. 아니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다시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는 두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거야. 됐어. 하지만 안 됐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 하늘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건 내가 자격이 없어서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말하는 정우. 그렇지 않아도 정우에게 다른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던 하늘은 사실 큰 사고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정신과 상담을 받던 중 의료 사고를 경험한 의사 중에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정우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직감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또다시 악몽을 꾼 정우. 매일 밤 그 시간으로 돌아가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나를 원망하고 질책했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질 거야. 정우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와닿는 하늘. 나 잘 지내면 안 되는데. 그런 하늘에게 위로를 받으며 그래도 방금 네가 보고 싶었어. 정우도 진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우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하늘. 너 PTSD 증상 있지? 정우에게 확인을 마친 하늘은 너 오늘 시간 많지? 나랑 어디 좀 같이 가. 정우를 데리고 나섭니다. 갑자기 와인은 왜?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대. 와인을 시작으로 이게 잘 어울리네. 잠옷, 이렇게 깨끗이 빨아서 햇볕에 잘 말리면 뽀송뽀송해서 잠이 더 잘 올 거야. 그리고 나 이불까지 신경 써준 하늘은 너한테 호감 따위가 생긴 것 같아. 어? 정우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호감인지 감염인지 나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좀 묘하다고. 근데 일단 보류하는 게 맞겠지? 어? 지금 넌 이런 감정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잖아. 재판부터 PTSD까지 정우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자 말하는 하늘. 그리고 정우도 보고 싶었다고 한 거 그거 진심이었어. 진심을 이야기하죠. 나 사실 너무 힘든데 너 때문에 버텨.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악몽 꾸면 전화라도 해. 밤새 고스톱이라도 치자. 배운 거 써먹어야지. 나름의 암호까지 만든 뒤 너도 정신과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상담을 권해보는 하늘. 나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아직 그 정도 아니라고. 하지만 정우는 그녀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스톱 칠래? 둘이 정한 신호로 하늘을 부르는 정우. 같이 놀고 싶어서. 악몽을 꿔서 부른 것이 아니었는데요. 야, 너 취소야. 어? 너한테 호감 있다고 한 거 취소라고. 병원 갈게. 정신과에 가기로 마음먹은 정우. 나도 한 번은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 근데 막상 내가 무너진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네가 같이 가주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야? 나 호감 있다는 것도 취소 안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가고 그래도 같이 먹으니까 든든한데? 그리고 정우는 하늘을 데리고 노래방으로 향합니다. 뭐야? 그런데 나만을
사랑한다 했다고? 노래 제목과는 맞지 않는 하늘의 김칫국과 아, 저 뭐 다른 노래는 없어? 알았어. 뭐야? 진심으로 남 하늘 사랑? 아니 그게 불러줄 노래가 있다더니 갑자기 고백을 해버리니. 순수한 하늘은 정우와 달리 그걸 바로 말해버리고 고백? 내가 언제? 남 하늘 사랑한다 했잖아. 야, 그건 남하늘이 아니라 남하늘.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농담. 그렇게 도망가려는 하늘에게 야, 남하늘. 아, 고맙다고. 정우는 오늘 내내 자신의 곁에서 내 기분 다운될까 봐 오늘 하루 종일 마음 써줬잖아. 기분을 신경 써준 하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고백한 건 아니다. 내가 고백을 뭐 오락실 노래방에서 할 것 같아? 그리고 얼마 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고.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던 두 사람. 나도 그래. 그래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다 참고 있는 거야. 아 왜? 뭔데? 그냥 하나만 말해봐. 너 좋아해. 만두를 먹다 툭 나와버리는 진심. 나 PTSD 있어도 병원 안 간 거 너가 나한테 약 같아서 이 힘든 일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제대로 얘기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나아갑니다. 그런 한편 그 지난번에 밀면치 건물 옥탑에 도둑 들었었잖아요. 마침 그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간 오토바이 찾은 거예요. 정우의 집에 누군가 침입했던 날 집 근처에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고 건물에서 누가 나오는데요? 검은 모자를 둘러쓴 누군가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에서 정우를 기다리던 하늘. 아 깜짝이야. 문 좀 제대로 닫고 다니지. 아이고 창문까지. 문은 물론이고 창문까지 모두 열려있는 정우의 집. 그리고 정우를 따라오는 누군가. 너 뭐야? 왜 아까부터 쫓아오는 거야? 그와 동시에 정우의 집에서는 왜 안 나오지? 지난번 병원에 있던 것과 같은 몰카가 발견되고 과연 정우는 누명을 벗고 하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닥터 슬럼프 1에서 6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방영 당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이들의 과거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재밌다는 점 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중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